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강원도 최전방 사단 훈련장 뒤편, 윤아린 대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선혈이 번져 있었고 군복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죠.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4월 중순의 봄비는 차가웠고 그 차가운 빗물이 할인의 상처를 씻어내며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위님, 대위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할인의 후임인 송혜진 중사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혜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중사는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했죠.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할인은 회계비리 자료를 들고 본부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라던 할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혜진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할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3년 동안 추적해온 비리의 결정적 증거를 마침내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작전 참모 오진철 중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할인을 작전실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거칠게 밀쳤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감히 군을 더럽히냐. 오진철의 주먹이 할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할인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자료를 놓지 않았어요. 중령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러자 오진철은 더욱 격분했죠. 2년이 끝까지. 그의 발길질이 할인의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갈비뼈에 충격이 전해지며 할인은 신음을 흘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또 누군가는 복도를 지나가다 소리를 듣고도 발걸음을 재촉했죠. 행정반장 김소령은 작전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나까지 휘말릴 순 없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군 장교 한 명의 외침은 그렇게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할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죠.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할인의 머릿속에 남편 박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장인 박무연의 따뜻한 미소도. 할인아, 넌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야. 박무연이 할인의 임관식 날 해준 말이었죠. 그 말이 할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할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카메라 앱을 켰죠.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화면이 켜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담겼죠. 찢긴 군복, 부어오른 눈, 입가에 흐르는 피. 할인은 그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이는 장인 박무연. 할인에게는 친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죠. 할인의 친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할인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박무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순간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할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죠.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박무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그는 평소에도 군 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방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한 박무현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우리 할인이로군. 할인은 평소 바빠도 주말마다 꼭 안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박무현은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연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어요. 찢긴 군복, 멍든 얼굴, 흐르는 피. 박무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할인아.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려 퍼졌어요. 박무현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삐그덕 소리를 냈죠.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육군 3군 부사령관이자 3스타 장군인 이태건이었어요. 박무현과 이태건은 사관학교 동기였고 30년 지기 친구였죠. 박무현은 떨리는 손으로 이태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어요.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무현이 형. 이태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박무현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태건이 자네, 지금 당장 내 말 들어봐.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박무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음성이었죠. 이태건은 즉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며느리가 부대에서 피투성이가 됐어.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군대야? 박무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무실에 있던 이태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현이 형,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분이라면 윤아린 대위 말씀이신가요? 이태건의 얼굴이 굳어졌죠. 사진을 보내주지. 이게 지금 군이야 아니면 깡패 소굴이야? 박무현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며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박무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몇 초 후 이태건의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이태건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사진 속 윤아린 대위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고 군복은 찢겨 있었으며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죠. 이태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현이 형, 제가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이태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빨리 가봐. 우리 할인이가 죽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무현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통화가 끊긴 후 이태건은 즉시 보좌관실로 뛰어갔어요. 한기철 대령. 이태건이 외쳤습니다. 보좌관 한기철 대령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예, 장군님. 헬기 즉시 준비해. 강원도 최전방 제7사단으로 간다. 이태건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한기철은 3년 동안 이태건을 보좌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장군의 눈빛에는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죠. 지금 즉시입니까?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3분 안에 준비 안 되면 자네도 각오해. 이태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항공대에 연락. 장군님 헬기 즉시 이륙 준비. 목적지는 강원도 제7사단.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기철은 단호하게 재차 명령했죠. 이태건은 집무실로 돌아와 군복 상의를 다시 여미고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감히 내 관할 부대에서. 이태건은 군인이기 전에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약자를 괴락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여군 장교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5분 후 군단 본부 옥상 헬기장에 검은색 UH-60 헬기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예열되며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이태건이 헬기로 걸어가자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태건은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람이 사방으로 휘몰아쳤죠. 헬기가 천천히 떠오르며 서울 상공을 가로질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태건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윤아린 대위, 조금만 버텨라. 헬기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철 대령은 태블릿으로 제7사단의 인사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제7사단 작전 참모는 오진철 중령입니다. 사관학교 53기 근무 평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한기철이 보고했죠. 오진철. 이태건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차가운 음성이었어요. 사단장은 누구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김영태 준장입니다. 올해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한기철이 대답했어요. 김영태. 그 친구 내가 알지. 참모대학 동기야. 이태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동기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한편 강원도 제7사단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송혜진 중사는 의무실로 할인을 옮긴 후 군의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군의관님, 제발 대위님 좀 살려주세요. 군의관 이성훈 대위가 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뇌진탕 의심, 출혈도 심해.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해요. 지금 후송 가능한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날씨가 이런데 헬기는 못 띄워요. 구급차로 가야 하는데. 이성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죠. 세 대의 헬기가 동시에 사단 상공에 나타났어요. 저게 뭐야? 의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 이성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헬기 세대가 훈련장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비바람을 뚫고 내려오는 헬기의 모습은 마치 심판의 사자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죠. 헬기 문이 열리고 이태건 중장이 내렸습니다. 삼성 장군 계급장이 빗물에도 빛났어요. 그의 뒤로 한기철 대령과 헌병대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태건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작전 참모 오진철,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이태건의 목소리가 사단 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바람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훈련장에 모여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이 직접 부대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본부 건물 2층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오진철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중령님,
저게 대체. 옆에 있던 행정과장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알았지? 누가 신고한 거야?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태건 장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오진철 중령, 10초 안에 안 나오면 헌병이 직접 끌고 올 거야. 이태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헌병대 요원들이 본부 건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검은 완장을 찬 헌병들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오진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 본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태건 장군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오진철 중령, 앞으로 나와. 이태건의 명령에 오진철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태건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윤아린 대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내가 만든 결과야. 이태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오진철은 사진을 보고 입술을 떨었어요. 그게 말입니다. 오진철이 더듬거렸습니다. 입 닫아. 이태건이 차갑게 말했어요. 변명은 군법회의에서 해.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조사한다. 그 말과 동시에 헌병대 요원들이 오진철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장군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진철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태건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본부 건물 창문마다 얼굴을 내민 장교들이 보였어요. 복도에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훈련장 구석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전 부대원 집합. 이태건이 외쳤습니다. 한기철 대령이 즉시 확성기를 들고 명령을 전달했어요. 전 부대원 훈련장 집합. 반복한다. 전 부대원 훈련장 집합. 5분도 채 안 되어 제7사단 전체 인원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600여 명의 장병들이 일렬로 도열했죠. 사단장 김영태 준장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김영태가 말하려 했지만 이태건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김영태 준장. 이태건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예, 장군님. 김영태가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자네 부대에서 여군 장교가 폭행당했어. 자네는 알고 있었나? 이태건의 질문에 김영태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이태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지휘관이 무슨 소용이야? 이태건의 말에 김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주변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스타 장군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태건은 도열한 장병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얼굴을 살폈습니다. 군복은 명예야. 이태건이 말했어요.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그런데 그걸 더럽힌 놈이 누군지 오늘 다 밝힌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아린 대위를 아는 사람? 이태건이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사가 손을 들었죠. 송혜진이었어요. 저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태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어요. 전방으로 나와. 혜진이 대열에서 나와 이태건 앞에 섰습니다.
젊은 중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아린 대위와 무슨 관계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후임입니다, 장군님. 하린 대위님은 제 선임이자 은인이십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죠. 은인? 이태건이 되물었어요. 예, 제가 작년에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할 때 대위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휴가도 배려해주시고. 혜진은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대위님이 오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태건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네. 윤아린 대위는 지금 어디 있나? 이태건이 물었어요. 의무실입니다, 장군님.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태건은 즉시 한기철에게 지시했죠. 의무실로 안내해. 예, 장군님. 한기철이 앞장섰습니다. 이태건 일행이 의무실로 향하자 뒤따라 여러 장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헌병들이 입구를 막아섰죠. 장군님 외출입 금지. 헌병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의무실 문을 연 순간 이태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윤아린 대위의 모습은 사진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부어올랐고 붕대가 여기저기 감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군의관 이성훈 대위가 급히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환자 상태가 말하게. 이태건이 말했어요. 갈비뼈 세대 골절, 뇌진탕, 안면 타박상, 뇌출혈 의심입니다. 즉시 대형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이성훈의 보고에 이태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할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이태건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님. 할인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이태건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위 나야. 이태건이야. 이제 괜찮아.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어요. 이태건은 고개를 저으며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자네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죠.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할인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회계비리, 3년치 자료, 제 사물함에. 말하다가 할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났죠. 이성훈 군의관이 급히 다가와 할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장군님, 환자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태건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한기철 대령. 예, 장군님. 한기철이 대답했어요. 윤아린 대위 사물함 즉시 확보해. 그리고 헬기 준비시켜. 대위를 수도병원으로 후송한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철이 급히 밖으로 나갔죠. 이태건은 다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대위, 자네는 용감한 군인이야. 이제 치료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할인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군의관, 대위 상태 안정시켜. 헬기 도착하는 즉시 후송한다. 이태건의 명령에 이성훈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링거를 추가하고 산소 공급량을 조절했어요. 간호병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죠. 모두가 할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태건은 의무실을 나와 본부 건물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본부 복도에는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태건이 지나갈 때마다 경례를 올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회계과장 앞으로 이태건이 외쳤습니다. 잠시 후 한소령이 앞으로 나왔어요. 최민수 소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예, 장군님. 자네가 회계과장이지? 이태건이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 부서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걸 몰랐나? 이태건의 질문에 최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겠군. 이태건의 말에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민수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3년 동안 자네 코앞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태건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주변 장교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윤아린 대위가 자네한테 뭔가 보고한 적 있지? 최민수는 침묵했어요. 사실 하리는 여러 차례 회계장부의 이상함을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묵살했죠. 오진철 중령의 눈치를 봤거든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있었다는 거군. 이태건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도 조사 대상이야. 헌병, 최민수 소령 감금. 장군님, 저는 정말. 최민수가 항변하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민수는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다른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몰랐거든요. 한기철 대령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장군님, 윤아린 대위 사물함에서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태건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회계장부 사본,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증거는 명백했죠. 이게 3년치야?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예,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한기철이 대답했어요. 이태건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부대 운영비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 보였죠. 명목은 다양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오진철 중령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얼마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한기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8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장군님. 8천만 원. 이태건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대원들 복지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었을까?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장군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 이태건이 밖으로 나가자 한중이가 헌병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행정반 소속 정우진 중이었죠. 무슨 일인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이태건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장군님, 저도 증인입니다. 증인? 이태건이 되물었습니다. 예, 저도 오진철 중령이 할인 대위님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정우진의 고백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이태건은 헌병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헌병들이 정우진을 놓아줬죠. 자세히 말해보게. 이태건이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작전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맞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문틈으로 봤습니다. 오진철 중령이 할인 대위님을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정우진은 말하다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겁이 났어요. 중령님한테 밉보일까봐.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이태건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봤나? 예, 행정과장 박소령도 지나가다 멈춰 섰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진의 증언에 이태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박소령도 데려와. 몇 분 후 박소령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관찰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소령, 자네도 봤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박소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면 공범으로 간주한다. 이태건의 경고에 박소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소령의 목소리는 비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이태건이 차갑게 말했어요. 신고할 수도 있었고, 말릴 수도 있었고, 최소한 의무실에 연락이라도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자넨 아무것도 안 했어. 박소령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태건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부대에 양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죠. 장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헌병, 박소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방조제로 이태건의 명령에 헌병이 박소령을 끌고 갔습니다. 박소령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이태건은 사단장 김영태 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준장, 지휘관실로 가세. 예, 장군님. 김영태가 앞장서 걸었어요. 둘은 사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태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네 부대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할 말 있나?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김영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단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부대원들 챙기고 기강 잡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 아닌가? 이태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대에선 여군 장교가 폭행당하고 회계 비리가 3년이나 계속됐어. 김영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제 불찰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변명? 변명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태건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 때문에 한 젊은 장교가 죽을 뻔했어. 그것도 적이 아니라 같은 군인한테 당할 뻔했다고. 죄송합니다. 김영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태건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김 준장, 자네 군 생활 25년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뭔가? 계급장 다는 법만 배웠나? 김영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태건의 말은 가혹했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사표 써. 명예롭게 떠나고 싶으면 스스로 결정해. 이태건의 말에 김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한기철 대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헬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윤아린 대위 후송 가능합니다. 좋아, 즉시 출발시켜. 이태건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영태도 따라 일어났죠. 자네는 여기 남아서 부대 수습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장교는 대기 상태야. 의무실로 돌아온 이태건은 할인을 실은 들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이성훈 군의관이 동행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군의관, 환자 상태는?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안정시켰습니다만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알았네. 최선을 다해주게. 이태건이 말했어요. 들것이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송혜진 중사도 함께 타려 했지만 헌병이 막아섰죠. 중사님은 여기 남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위님이 혜진이 항변하려 했지만 이태건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중사,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지금은 증인으로서 여기 남아야 해. 이태건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님, 꼭 살아 돌아오세요. 혜진의 외침이 헬기 굉음에 묻혔어요. 헬기가 천천히 떠오르며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태건은 헬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본부로 향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본부 회의실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작전과장, 인사과장, 정보과장, 군수과장.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많게들, 이태건이 말했습니다.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특별조사를 받는다.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가 합동으로 진행할 거야. 이태건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회계장부, 인사기록, 작전 일지를 제출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조작된 게 발견되면 그 책임자는 구속이야.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군수과장 이소령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령, 왜 떠나? 이태건이 물었죠. 아, 아닙니다, 장군님. 이소령이 더듬거렸어요. 떨 이유가 있나? 이태건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소령은 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자네도 오진철 중령과 관련이 있나?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이소령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한기철 대령, 이소령 장부 먼저 확인해. 예, 장군님. 한기철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헌병이 제지했어요. 앉아 있어. 도망갈 생각 말고. 이태건의 명령에 이소령은 다시 앉았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나머지 분들은 깨끗하길 바래. 만약 비리에 연루됐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해. 그게 자네들한테 유리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인사과장 조중령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조중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이태건이 말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철 중령의 비리를. 조중령의 고백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자세히 말해. 이태건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우연히 오진철 중령이 회계과장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대 자금을 빼돌리는 얘기였어요. 조중령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지했어야 하는데 저도 겁이 났습니다. 오진철 중령은 사단 내에서 실세였거든요. 그래서 묵인했다는 거지?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중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네도 조사 대상이야. 하지만 자수한 점은 참작하지. 이태건의 말에 조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신문하고 진술을 받고 증거를 확인했어요. 이태건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통화하고 지시를 내렸죠. 한기철 대령도 지쳐 보였지만 묵묵히 일을 처리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이태건은 잠시 쉬기 위해 사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할인의 피투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책감이 밀려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무현이었어요. 태건이, 할인이는 어떻게 됐나? 박무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형님, 지금 수도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곧 수술 들어갈 겁니다. 이태건이 대답했어요. 수술? 그 정도로 심각한가? 박무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하니 걱정 마십시오. 이태건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놈들은 어떻게 됐어? 박무연이 물었어요. 오진철 중령 포함 넷을 구속했습니다. 나머지도 조사 중입니다. 잘했네. 한 놈도 놓치지 마. 박무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형님. 제가 직접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태건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끝낸 이태건은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 5시 이태건은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기철 대령이 밤새 정리한 자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군님,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한기철이 인사했습니다. 자네도 수고했네. 자료 정리 다 됐나? 이태건이 물었죠. 예, 여기 있습니다. 한기철이 내민 파일에는 비리 관련자 명단과 증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진철 중령을 중심으로 최소 6명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횡령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죠. 1억이 넘어? 이태건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처음 추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돈이면 부대원들 복지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었을까? 이태건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건 윤아린 대위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기철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고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증거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이태건은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할인의 소감이 적혀 있었어요. 군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힘이 세다고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이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태건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이런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게 부끄럽군. 이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철도 고개를 숙였죠. 장군님,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태건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방부에 긴급 보고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에도 알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태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할인 대위, 조금만 버텨라. 이제 정의가 승리할 거야. 한편 서울 수도병원 응급실에서는 할인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외과 과장 장민호 대령이 직접 집도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의료 장비들이 경고음을 울렸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수혈 준비, 빨리. 장민호가 지시했어요. 수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골절된 갈비뼈 고정 완료. 뇌출혈 부위 봉합 중. 장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조의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을 도왔어요. 모두가 할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 8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호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박도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기다린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민호의 말에 도윤은 무릎이 꺾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관찰해야 합니다. 장민호가 덧붙였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회사원이었고 군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할인이 부대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죠.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제발 깨어나줘. 오전 10시 이태건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윤을 발견한 이태건은 다가갔어요. 박도윤 씨? 이태건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이태건을 봤죠. 삼성 장군 계급장을 보고 황급히 일어났어요. 장군님,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태건이 손을 내저었어요. 할인 대위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이태건은 중환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죠.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 덕분에 제 아내가 살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무현 장군님께서 연락하셨습니까? 이태건이 물었습니다. 예, 장인어른께서 새벽에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로 오시는 중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직접 뵙고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이태건이 말했죠. 1시간 후 박무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답게 당당했어요. 이태건이 먼저 경례를 올렸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태건이, 할인이는? 박무현이 급히 물었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태건이 안내하며 말했어요. 박무현은 유리창 너머 할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도 옆에서 함께 울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태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썩은 놈들이 문제지. 박무현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놈들은 어떻게 됐나? 전원 구속했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박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럴 겁니다, 형님. 이태건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셋은 한동안 말없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의 의료 장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죠. 오후가 되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이태건 장군, 상황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건이 대답했죠.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십시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건이 경직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태건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틀 후 할인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떠지는 눈꺼풀 사이로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죠.
의료 장비의 신호음이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는 도윤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하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하린아, 깨어났구나. 그는 급히 일어나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괜찮아. 여기가 어디야? 하린이 물었습니다. 수도병원이야. 수술받고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어. 도윤이 대답했어요. 수술? 하린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오진철 중령의 폭행, 피투성이가 된 자신, 장인에게 보낸 메시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죠. 자료는? 내가 준비한 자료는? 하린이 급히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태건 장군님이 다 확보하셨어. 그리고 오진철 중령은 구속됐어. 도윤의 말에 하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이 하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도윤이 물었죠. 진짜 군대를 바꾸는 일이. 하린은 말하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물을 가져다 줬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하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위님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좀 아프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의사 장민호가 회진을 왔습니다. 윤아린 대위 의식이 돌아왔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일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장민호가 당부했죠. 오후가 되자 박무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린아. 박무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님. 하린도 울먹였습니다. 박무연은 하린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죄송해요, 아버님. 걱정 끼쳐드렸어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그 썩은 놈들이지. 박무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아버님, 저 군대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박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바뀔 거야.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반드시 바뀔 거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일단 회복부터 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태건도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윤아린 대위 깨어났다니 다행입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하린이 경례를 하려 했지만 이태건이 제지했어요. 지금은 환자니까 편히 쉬세요. 장군님, 비리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밝혀냈습니다. 오진철 중령 외에 5명이 더 연루되어 있었어요. 횡령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태건의 보고에 하린은 놀랐습니다. 1억이 넘어요? 예, 대위가 추적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린이 물었습니다. 전원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복역하게 될 겁니다. 이태건이 말했어요. 잘 됐네요. 하린은 안도했습니다. 대위의 공로가 큽니다. 대위가 아니었으면 이 비리는 계속 묻혀 있었을 겁니다. 제 의무였습니다. 장군님. 하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무라. 대단한 군인입니다. 이태건이 감탄하며 말했죠. 그런데 장군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장인어른께서 연락하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하셨잖아요. 이태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무현 장군님은 저의 은인입니다. 제가 소위 시절 실수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장군님이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연이 할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대위는 제 관할 부대 소속입니다. 제 부대원을 지키는 건 제 의무죠. 이태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푹 쉬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할인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거예요. 송혜진 중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대위님, 혜진은 할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진아, 울지 마. 나 괜찮아.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대위님 쓰러지셨을 때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혜진이 흐느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아니에요. 대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위님 덕분에 부대가 깨끗해졌어요. 혜진이 말했죠. 부대 분위기는 어때? 할인이 물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태건 장군님이 직접 특별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인권 교육, 비리 신고 교육, 성평등 교육까지. 혜진이 설명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오진철 중령 자리에 새로운 작전 참모가 오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대위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위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혜진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가 대위님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할인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대위님은 영웅이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할인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2주일 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제7사단 회계비리 사건, 전원 유죄 판결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오진철 중령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죠. 윤아린 대위의 용기 있는 제보로 군 내부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위에게 감사장과 함께 특별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할인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랑스러워, 여보. 고마워.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도윤이 물었죠.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그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 연락관 최성우가 직접 병원을 방문한 거예요. 윤아린 대위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최성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윤아린 대위의 행동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킨 것이다. 용기 있는 제보에 감사하며 이러한 군인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최성우가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군단 본부에서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할인은 정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지만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죠. 여보, 준비됐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됐어. 할인이 대답했어요. 떨려? 조금. 아니, 많이 떨려. 할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차를 타고 군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군 관계자들, 부대원들, 모두가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할인이 차에서 내리자 송혜진 중사가 달려왔습니다. 대위님, 혜진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혜진아,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죠. 보고 싶었어요, 대위님. 나도 보고 싶었어.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환영이었죠. 행사장으로 들어가자 정면에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객석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가 할인을 주목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윤아린 대위 포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먼저 이태건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태건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따뜻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태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윤아린 대위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혀냈죠.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군복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적, 부패와 비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태건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아린 대위는 그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더 깨끗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태건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대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걸음은 당당했어요. 단상에 오르자 이태건이 훈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국방훈장 3일장이 들어 있었죠. 붉은 리본에 매달린 훈장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윤아린 대위에게 국방훈장 3일장을 수여합니다. 이태건이 훈장을 할인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박무현도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도 감격하여 울고 있었죠. 할인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윤아린 대위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할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이란 무엇일까요? 계급장을 다는 거? 명령에 복종하는 거? 할인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할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인이니까요. 군인은 적과 싸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부의 부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의무입니다. 할인의 말에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훈장을 받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할인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송혜진 중사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이태건 장군님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박무현 장군님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박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비역이었지만 그 경례는 현역 못지않게 정확했어요. 할인도 답례했죠. 장례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계급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힘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인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내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답례했어요. 그 순간은 장엄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 정의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할인은 복도에서 이태건을 만났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위가 잘한 겁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이태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부대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할인이 대답했어요. 제7사단으로? 예, 거기가 제 자리니까요. 할인의 대답에 이태건은 놀랐습니다. 힘든 기억이 많을 텐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장군님. 저는 그곳을 바꾸고 싶어요.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나니까요. 이태건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한 군인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저 군인다운 군인이고 싶을 뿐입니다. 할인이 겸손하게 말했죠. 그럼 제가 사단장을 교체하겠습니다. 대위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할인이 경례를 올렸어요. 이태건도 답례했습니다. 두 군인의 경례는 서로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무현, 도윤, 그리고 할인.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무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가르쳤나? 박무현이 물었어요. 군인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할인의 말에 박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군인이지.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도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곁에 있고 장군님들도 지켜봐 주시고 부대원들도 함께 하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할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